여러분 안녕하세요. 땡큐쌤입니다. 이 영상은 나만의 어휘사전 만들기 활동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어휘의 체계와 양상도 살펴보고 직접 발표 준비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적용을 시켜볼 건데 바로 나만의 어휘사전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린 사전을 왜 만드나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 자, 가장 먼저 어휘사전 편찬을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여 언어 생활에서 적절한 어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직접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활동을 할 때에는 스마트폰과 크롬북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어휘들을 조사하면서 탐구를 할 건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을 하는 자료 정보 활용 역량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전을 만들 때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그리고 나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사전을 만들어 볼 텐데,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하다 보면요, 자기 개발 및 진로 탐색 역량까지 갖출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과 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능력들을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제로 사전을 만들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전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놓은 사전을 잘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탐색하고 싶은 교과목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교과 어휘사전, 과학교과 어휘사전 이렇게 과목으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좋아하는 대상을 관련지어서 주제로 선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어휘사전, 헬스 어휘사전, 아이돌 용어사전, 식물 어휘사전, 발로란트 용어사전, 게임 용어사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나 대상을 주제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주제로 선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의어사전, 반의어사전, 상하관계어사전, 유행어사전, 또 자신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학 전문 용어사전, 경제어휘 용어사전, 현대미술사전, 법률용어사전, 제과제빵사전 이렇게 진로 직업 관련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니까 나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주제를 미리 생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했다면 이 주제에 걸맞는 단어 10가지를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휘사전 안에는 10개의 단어를 포함시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단어를 넣을까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주는 시간에 크롬북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함께 찾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휘와 관련된 이미지나 사진을 준비해 와도 좋고 출력해 와도 좋고 직접 그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휘사전의 앞뒤 표지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필기 도구, 예를 들어 색연필, 사인펜, 마카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게요. 일단 선생님이 앞에 말한 대로 사전에 앞뒤 표지가 있습니다. 사전의 앞에는 편찬인의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꼭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어휘사전의 이름, 사전 이름이 있죠? 사전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사전 주제와 걸맞는 표지를 제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활동을 다 한 다음에 반 친구들과 함께 사전 공유를 해볼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떤 사전을 만들었는지 함께 돌려볼 텐데, 그때 사전 표지를 보고 친구들이 제목과 표지 디자인을 보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게 되면 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은 어휘를 순서대로 적어주시고 쪽수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단어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 어휘 체계를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짚고 가기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어휘의 개념과 체계, 양상을 정리할 수 있는 칸이 있으니까 복습한다는 의미로 빈칸을 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휘풀이 칸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이미지나 사진을 넣도록 하시고요. 직접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단어,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그 단어의 품사, 그 밑에는 어휘체계,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 적어주시고 그 밑에는 단어의 뜻을 풀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뇌피셜에 쓰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있는 내용으로 꼭 써주시고요. 그 밑에는 그 단어를 활용한 예문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예문에 대한 해설과 추가적인 설명까지 적어서 이렇게 10개의 단어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개의 단어를 다 채우면 어휘 맵을 채우게 됩니다. 이 어휘 맵 가운데 안에는 여러분들의 선택한 주제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과 여러분들 마인드맵 많이 그려봤죠. 마인드맵으로 쭉쭉 뻗어나가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물망 형식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 어휘맵에 들어가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사전 앞에 넣었던 10가지의 단어를 포함시켜 주시고 10가지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휘맵에 채워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편집자의 말이 있습니다. 편집자의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휘사전을 편찬한 사람으로서 내가 깨닫고 또 이 사전을 읽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주제를 왜 이것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 주제와 관련된 어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사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시를 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활동을 시키기 전에 직접 사전을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이 만든 사전 여러분들한테 좀 구경시켜 줄게요. 한번 볼까요? 짠! 네, 선생님은 왼쪽에 있는 헬린이 사전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국어 선생님께서는 맨발 걷기와 관련된 사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이 만든 사전을 예시로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은 헬린이 사전을 만들었는데 요즘 선생님 건강해지고 싶어서 헬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동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서 운동 관련 용어를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운동과 관련된 어휘사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선생님은 목차로 이렇게 근력, 지구력, 심폐지구력, 인터벌 트레이닝 등등등 운동과 관련된 어휘를 넣어 놓았고 쪽수도 적어 놓았고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 고유어인지도 구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짚고 가기 칸에 이제 빈칸도 채워 놓아 보았고요. 선생님이 만든 사전의 안쪽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단어로 넣을 때에는 한자어를 한글로 쓰고 그다음에 가로치고 한자도 직접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것의 품사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근력 쓰고 옆에 있는 한자 적어주고 품사는 명사, 어휘체계는 한자어, 뜻은 근육의 힘 또는 그 힘의 지속성, 그리고 예문 및 해설엔 한자어를 조금 풀어서 넣었고요. 예문을 직접 만들었어요. 땡큐쌤은 근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사전 내용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어휘맵을 그려보았는데요. 헬스 어휘 가운데다 적어놓고 힘과 관련된 용어, 근육의 이름과 관련된 용어, 운동 방법과 관련된 용어, 영양 섭취와 관련된 용어 이렇게 구분해서 지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상하 관계, 또 유의어 관계, 또 반의어 관계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어휘의 체계를 그려보면서 어휘맵, 어휘 그물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부분으로는 이 사전의 주제를 왜 헬스 어휘로 선정을 했는지도 적어놨어요. 선생님이 요즘 체력이 너무 부실한 것을 느껴가지고 열심히 건강해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휘를 너무 몰라서 헬스 어휘를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런 내용을 적었고 이 사전을 읽는 독자에게도 모든 배움의 시작은 어휘학습이구나. 운동을 하려면 운동과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걸 선생님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이 좋아하는 주제 또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도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배운 점과 나에게 헬스 어휘가 어떠한 의미인지까지 빈칸을 채워가면서 적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전을 개성있고 또 알차게 배움으로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지에는 선생님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운동 관련 명언을 넣어서 마지막 표지를 장식을 해보았어요. 또 다른 선생님은 요즘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데 맨발 걷기를 가지고 또 어휘사전을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지압, 발바닥, 바닷가, 불면증 이렇게 관련된 어휘들을 좀 찾아보셔서 사전을 만드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전 내부를 살펴보면 어휘와 관련된 이미지들도 이렇게 채우시고 건강, 맨발 걷기와 관련된 어휘들을 채워놓으셨죠? 가지로 이렇게 어휘맵을 물처럼,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 어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양상들을 공부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마구마구 펼쳐지게 될 거예요. 끝으로 편집자의 말도 자신의 생각과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휘사전 만들기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사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방울방울 펼쳐지게 될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사전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완성도 높은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사전을 만들어 주세요. 화이팅! 안녕!